예, 안녕하세요. 저 KCJ 자산운용의 주식운용 팀장 맡고 있는 김형석입니다. 오늘 저희 직판 고객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증시를 점검하는 그 주제로 세미나 자료를 좀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이 자료를 사실 이제 뭐 한 지난주에 일주일 정도 거쳐가지고서 이제 작업을 하긴 했었는데, 오늘 시장이 코스피가 한 10% 하락을 하면서 이게 지금 사실 상반기 증시 점검을 할 게 아니라 오늘 증시 점검을 하는 내용으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뭐 많이 올랐었죠. 이제 9,000포인트 넘어가지고 거의 이제 10,000포인트까지 다가가는 시점에서 시장이 좀 가파르게 조정이 나타난 상황인데, 이제 오늘 시장이 하락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제 이제 외국계 이제 그 증권사에서 미국이 이제 올해 금리 인상은 3번 할 거다, 2번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올해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높여지는 그런 보고서들이 좀 발간이 되었었고요. 그 전에는 사실 이제 대다수의 의견이 이제 올해 동결 정도였었기 때문에 올해 뭐 2번 이상이든 3번 이상이든 상당히 이제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그런 내용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이제 악화됐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전날 이제 미국 시장도 이제 많이 하락을 했었죠. 뭐 이제 그 반도체 회사들 제외하고서는 뭐 빅테크들 포함해가지고서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한국 시간으로 낮 시간대, 그러니까 미국 시간에서는 이제 뭐 미국 마이크론까지도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한국 시장에도 좀 전반적으로 같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제 뭐 시장 하락을 이끌었던 그런 요인들 중에는 국내 뭐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도 이제 뭐 과세를 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또 이제 제안이 나오고 정치권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시장에 또 좋지 않은 그런 투자 심리를 조성을 하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또 그런 와중에 이제 뭐 외국인 매도 물량 많이 나왔었고요. 오늘 뭐 기관 매도 물량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해가지고 악재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서 먼저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한 좀 저희 KCJ 자산운용의 뭐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상반기 한국 증시 점검이라는 원래 이제 준비했었던 그 주제로 들어가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요, 사실 이제 6월 FOMC가 이제 끝난 상황이었었고, 이 케빈 어시라고 하는 신임 의장이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매파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기존에 이제 연준이 소통하던 부분에 비해서 그 소통하는 내용을 많이 줄였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불확실하다, 변동성이다, 그렇게 또 받아들이고서 좀 부정적인 그런 평가가 좀 있었었는데, 사실 그 자체로 올해 금리를 뭐 2번이나 3번 인상까지 가져가는 것은 좀 무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제 뭐 어제 바로 그 미국하고 이란하고 이 호르무즈 해협 60일 동안 이제 그 비용 없이 이제 운항 가능하게끔 이제 개방이 되는 그런 이제 합의를 이루게 되면서 유가가 다시금 이제 한 70불대로 조정이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그 우려 섞인 그런 의견 중에 대부분이 결국에는 이 유가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그래서 그 부분이 이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 인상을 하게 할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가장 큰 근거였었기 때문에 유가가 이렇게 빠르게 안정화되는 과정을 겪는다면 사실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그 가능성도 좀 힘을 잃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9월부터 이제 3번의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내달이는데, 그 안에 무려 3번을 인상을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과연 연준이 그 정도로 가파른 속도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할 수가 있을까,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 좀 한번 되짚어 보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그런 자산에 대해서 미실현 손익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또 나온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사실 현실 가능성에서 놓고서 본다면 뭐 실효성에서도 그렇고 현실 가능성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좀 가능성이 낮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식은 뭐 물론 지금도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뭐 설사 지금 이제 매매 차익이 과세 대상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지금 팔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과세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지금 이제 올랐을 때의 세금을 매기고, 그러면 떨어졌을 때는 그 세금을 다시 환급해주는 구조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뭐 그러면서 또 얘기가 나온 게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갖고 있는 주식이 올랐을 때는 요거를 이제 세금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를 했다가 매도를 하는 시점에 확정을 짓자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또 사실 그러면은 매도 시점에 가가지고서 이제 그 실현 이익을 가지고 그 과세로 책정하는 거랑 별로 다를 게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대주주가 아닌 이상에는 그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국내 주식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런 그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지 그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거치고 나온 그런 변화는 아니라고 그런 그 제안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많이 되고요. 사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많이 하락할 게 아니었었으면은 그냥 저런 정치권에서 또 저런 얘기가 나오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오늘 시장이 많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한국 증시가 이렇게 9,000포인트 이상까지 가파르게 올랐었던 그 배경에는 사실 이제 가장 큰 거는 이 반도체 업황의 호황,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의 상향 조정이 가장 큰 핵심 논리이고 이 상승에 대한 가장 큰 동력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변화가, 이익 증가 추세가 꺾였느냐? 이걸 놓고서 본다면 결국에는 이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이 펀더멘털이 무엇이냐를 놓고서 봤을 때 이제 변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1분기에도 굉장히 크게 올랐었던 그 특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이 판가에 해당하는 이 고정 거래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분기에도 50% 이상 상승을 하면서 여전히 이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전망에 상당히 좋은 그런 촉매 작용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사이클은 이제 그 피해 사이클에서 가격의 사이클에서 이제 수량이 늘어나는 그런 사이클로 좀 넘어가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기업들의 이 이익 증가 추세가 지금 시점에서는 꺾이는 요인은 좀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미국에서 금리가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 그러면 이런 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게 되고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집행해 오던 이런 그 설비 투자, 데이터 센터 증설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그런 속도가 이제 느려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런 데이터 센터 건설 속도는 뭐 느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금 시점에서도요 올해 지금 연초 대비 계획했었던 미국의 연초 대비 올해 계획했었던 미국의 데이터 센터들 지금 한 40% 정도는 지금 아예 착공을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는데 이 전력 공급이 가장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원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최근에 특히 이번 달에 그 대만에서 진행되었었던 이 컴퓨텍스나 GTC 같은 이런 큰 이 테크 이벤트에서 이런 기업들이 가장 많이 언급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토큰 사용량입니다. 그래서 뭐 퀄컴 같은 경우에도 한 2030년 되면은 지금 토큰 뭐 초당 토큰 사용량이 거의 뭐 30배, 40배 이렇게 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이 엔트로픽의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 토큰 사용량에 대한 과금 체계를 이제 도입을 하면서 올해 1분기에 이미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큰 사용량에 기반한 과금 체계를 구축해 가면서 이런 미국 빅테크 기업들 이런 그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이 충분히 자체적인 현금 흐름으로 투자를 이제 바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올해 하반기에는 좀 충분히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비단 이런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뭐 우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연간으로 편성했었던 이 AI 사용 예산이 올해 1분기 만에 전부 소진이 될 정도로 이런 AI가 실제로 저희 기업들이 사용하는 그런 분야에서는 그 보급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하반기에 이 주식시장을 보면서 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또 생각이 되는데 결국에는 이 미국 테크 기업들이 이 설비 투자 속도가 꺾일 것이냐, 그 방향성이 꺾일 것이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그 선행 지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이게 꺾이기 전까지는 이 한국 증시에서 나타나는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런 지속적인 상승을 위한 단기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게 사실 그 6월 초에도 이런 금리에 대한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한번 크게 조정이 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6월 8일 코스피가 한 8%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그 후에도 이런 우려를 딛고 일어서면서 그때 당시 코스피가 한 7,400포인트 정도까지 이제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이게 그
특히 이런 강세장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조정을 받을 때 조정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사실 뭐 코스피가 뭐 한 2천, 3천 요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을 때는 하루에도 뭐 한 2% 오르면 많이 올랐다 이러고 한 1% 이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일반적이었었는데 지금 이렇게 코스피가 뭐 8천을 넘어가고 9천을 넘어가는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이제 하루에 오를 때도 3%, 4% 이렇게 변화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고요. 조정을 받을 때에도 상당히 조정폭이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는 외국인 오늘 현물 매도는 상당히 크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6월 달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그 외국인 사실 그 3월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에 외국인의 이 한국 코스피에 대한 선물 포지션이 매도 포지션으로 크게 잡혀 있었던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6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그 매수 포지션이 들어오면서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중립적인 포지션으로 많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 막판에는 그 외국인 선물 매수가 한 3조 원 넘게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 지금 비록 오늘 현물 매도로는 많이 나왔지만은 선물 포지션으로 그 이런 외국인 현물 매매에 대한 그런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 선물 포지션 보면은 사실 오늘 같은 이런 그 과한 매도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놓고서 봤을 때 물론 뭐 내일 당장 시장이 반등한다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워낙에 이제 시장 하락폭이 컸었고 거기에는 또 미국발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많이 우려가 제기가 되면서 뭐 내일 뭐 한 요번 주에 한 며칠 정도는 약한 그런 시장 흐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또 겪고 나면은 이 한국 증시를 바치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증가라는 이 견고한 펀더멘털이 아직 훼손된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추세를 또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오늘 시장 많이 조정을 받았고 하락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 의견은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이제 원래 오늘 하려고 했었던 이런 상반기 한국 증시 점검이라는 주제로 좀 돌아가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자료 하나를 이제 자료 화면 이제 보면서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그 한국 증시 많이 올랐는데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역사적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요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난주 그러니까 6월 10일자 기준으로 이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 당장 하고는 오늘 하고는 숫자가 이렇게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뭐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코스피 PER 12개월 선행 PER 배수가 한 8배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과거 이제 좀 장기 이 코스피의 PER 배수에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코스피의 이 밸류에이션 놓고서 봤을 때는 이제 저점 수준입니다. 금융위기 이후의 최저 수준이 아직까지도 이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역사적 평균 한 9.5배나 10배 대비해서도 한 20% 정도 할인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뭐 8천, 9천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증가 속도가 워낙에 가파르기 때문이고요. 증시가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이익이 좋아지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낮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 배수가 과거 평균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만 가정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런 그 한국 증시는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또 보고 있고요.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이 코스피의 그 상승을 떠받치고 있는 게 이 반도체가 좌우하고 있다. 그 반도체에 대한 이익 모멘텀이 핵심이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년 대비 이제 이익 전망치가 이익 성장이 한 70% 이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이제 표를 보면은요. 이 12개월 선행 EPS 성장률이 이제 76%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반도체가 시가총액 비중으로도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 98% 성장으로 그 상승을 이제 이끌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하드웨어가 500%라고 하는 굉장히 좀 높은 그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그 한국의 반도체에 들어가는 기판 회사들이 이 하드웨어 업종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판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0년, 21년에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이제 공급 과잉으로 시달리다가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이 반도체 기판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게 되고 몇 년 동안 이제 중단되었었던 이 공급 증가 때문에 공급이 이제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판 기업들의 이 이익이 굉장히 빠르게 이익 전망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지금 특히 요 반도체와 요 기판 이런 식으로 이 AI 밸류 체인에 기반한 이익 성장이 지금 한국 증시에 대한 굉장히 좀 중요한 이 펀더멘털 중에 하나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그 섹터 간 주가 차별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아무래도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주가도 많이 올랐고 이익도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밸류에이션도 여전히 싸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반도체 기업들 위주로만 주가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 외 기업들도 떨어진 건 아니에요. 저희가 뭐 2020년을 이제 100포인트로 놓고서 요 오른쪽 차트인데요. 2020년 1월 1일 이제 100으로 놓고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지수하고 반도체가 아닌 기업들의 주가 지수하고 이렇게 상승률을 놓고서 좀 그려보았을 때 그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지수는 거의 한 7배가 되었는데 결국에는 이쪽에서 많이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죠. 하지만 반도체 외 기업들도 이제 2020년 초에 비해서는 거의 한 2배 정도의 주가 상승률을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익 증가율도 너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은 점점 더 특히 지금 6월 들어서는 더더욱 이런 양상이 심해지고 있는데 반도체 기업들 위주로 주가가 오르는 그런 양상이 굉장히 심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도체 위주로 오르는 그런 추세가 얼마나 또 지속이 될 것이냐, 사실 얼마나 더 갈지 어디까지 오를지 이거에 대한 그 전망을 그 예단을 하기보다는 섣불리 하기보다는 저희는 이렇게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에 대한 대응을 하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서두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 기업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이 설비 투자를 얼마나 이어가고 있는지 그 방향성이 우상향으로 이어지는지 이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은 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2026년 캐펙스가 이제 설비 투자, 자본 지출의 그 영업 표기이고요. 그 결국엔 이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얼마나 더 할 것인가. 이제 이거를 6개월 전 대비해서 그 증가율 전망치의 변화를 좀 보면은요, 6개월 전 대비해서 32%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 메모리 3개 회사,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3개 회사의 올해 설비 투자 전망치는 6개월 전 대비해서 29% 증가했죠.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 미국 테크 기업들의 이 설비 투자 증가율에 비해서는 낮은 상황이고요. 지금도 이미 이 메모리 반도체 공급은 부족한 상황인데 향후에도 이런 공급 부족한 상황이 충분히 더 지속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그 근거이기도 합니다. DRAM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이 계약 가격이 90% 상승을 했었는데 2분기에도 50% 이상 상승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뭐 HBM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 높은 가격 프리미엄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DRAM 같은 경우에는 이 메모리 제조사들의 영업이익률이 DRAM 영업이익률이 거의 한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사이클이 충분히 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이런 기업들이 그 이익 증가율을 토대로 충분히 이런 그 주가 상승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이클이 최소한 한 27년도 말까지는 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뭐 설비 투자 늘리고 한다 해서 이제 27년도부터는 이제 하이닉스의 그 용인 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이제 가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가동을 시작하는 게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그 물량 증가가 시작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본격적인 물량 증가는 한 28년도는 되어야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28년도까지 수요는 그대로 가만히 있느냐?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그래서 최소한 27년도까지는 이런 수급 불균형 상태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28년도의 상황은 뭐 그때 가서 봐야지 되겠지만은 28년도를 그렇다고 해서 바로 공급 과잉의 그런 상태로 돌아서느냐 그렇게 좀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반도체 기업들의 이 이익 증가 그 사이클로 인해서 이 한국 증시의 강세장은 충분히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투자 의견을 저희는 이제 하반기에도 좀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오늘 시장이 많이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지만은 저희가 이 시장을 보고 있는 이 근거에 있어서는 변한 부분은 없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요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올해 이제 요번 달에 한국 저희가 뭐 작년에도 이제 나왔었던 얘기인데 한국 이 주식시장이 이 MSCI 선진국 지수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 얘기가
그게 그 리뷰가 매년 6월 달에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강연을 하는 그 시점 맞물려 가지고 이 MSCI 선진국 지수 관련된 그 워치리스트 편입 결과 여부가 이제 좀 나오겠다 싶어 가지고서 그 내용을 준비를 하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직은 저희가 그 선진국 그 지수로 편입이 될 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그 작년에 지적이 나왔었던 부분에서 그 주로 이제 저희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 접근성에서 한 6개 정도 그 미흡 의견을 받았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4개 정도는 저희가 고쳤고 개선을 했고, 2개 정도는 저희가 이번에 워치리스트 결과 나오고 난 후에 보완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것으로 전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그 MSCI에서 보기에는 좀 미흡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안 되었다라고 해가지고서 별로 그렇게 걱정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크게 실망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애초에 저희가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되게 된다면은 저희가 기존에 편입되어 있었던 이 이머징 지수에서는 자금이 이제 유출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선진국 지수로 이제 편입이 되었을 때에는 거기에서 또 들어오는 그 자금 유입이, 그 패시브 자금들 유입이 있을 텐데, 사실 이런 그 자금의 이 인플로우와 아웃플로우만 놓고서 본다면 거의 이제 똔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이제 시장에 많이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거고요. 다만 이제 좀 기대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이제 한국 증시가 여전히 글로벌 주식시장들 대비해서는 많이 저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지금 8배 정도 받고 있는데, 그 아래 표에 보시면은 이 12개월 12M FWD PE라고 되어 있는 이 12개월 선행 PER 배수가 지금 이 글로벌 증시 상위 10개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만약에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된다면 좀 빠르게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좀 하긴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한국 주식시장은 이런 뭐 상법 개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증시 자본시장 선진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지금 전 세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위 정도에 지금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오늘 좀 빠졌으니까는 그보다는 좀 낮아졌을 수는 있겠는데요. 지금 한국 증시는 뭐 캐나다, 영국, 프랑스 요 나라들 사이에서 비비고 있는 그런 정도로 이 시장 규모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 비중으로 치면은 한 8위권 요 정도에 있는데요. 이익 비중으로 치면은요, 지금 그 중국을 제치고 2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 한국 증시에 대한 이 이익 저력은 지금 상당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태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그 시장이 주식시장이 이런 밸류에이션 멀티플의 관점에서 상당 좀 더 이렇게 저희가 이런 그 좀 더 높은 밸류에이션 받기 위한 그런 변화들은 또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요, 작년에 이제 그 상법 개정이 이제 3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지금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 중복 상장을 제한하는 이런 특히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도 상장돼 있고 거기에 사업회사도 상장돼 있고, 사업회사도 뭐 하나만 상장돼 있는 게 아니라 뭐 사업회사 A, B, C가 뭐 다 상장이 돼 있는 그런 이 자회사 중복 상장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18% 이렇게 돼 있고, 뭐 미국은 거의 없죠. 미국에 뭐 사실 뭐 애플이 지주사가 상장돼 있고 사업회사가 상장돼 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한국은 여전히 자본시장 선진화의 관점에서 나아가야 할 부분들이 많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배당 성향을 놓고서 보더라도 저희 한국 기업들 배당 성향 여전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직 이 시장이 좀 더 선진화되어 갈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이제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넘어서 이제 프리미엄으로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변화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이런 그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까지는 뭐 상법 개정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 상태이고요. 뭐 합병이나 뭐 저희 그 분할할 때 가치 평가라던가 뭐 신주 배정이라던가 그리고 또 이 M&A가 있을 때 소액주주 지분에 대해서도 의무 공개를 이제 의무화한다던가, 죄송합니다. 공개 매수를 의무화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 주식시장에 대해서 좋은 촉매제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 정책, 한국은 이런 그 정책에 대한 변화가 좀 많이 작용을 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실제로도 이제 과거에 저희 2024년도에 이런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그 제도가 이제 발표가 되었을 때
그때도 이런 특히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금융주 위주로 이제 좀 반응을 했었죠.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기 대선 끝나고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또 이루어지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또 충분히 이런 시장에 좋은 이제 활력제로 작용을 했었고요. 지금 그 이후로는 특히 최근에는 워낙 이렇게 반도체 기업들 위주로 시장이 오르다 보니까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또 자본시장에 대한 이런 선진화 이런 정책 관련된 변화들이 또 이제 공개가 되고 하면서 충분히 또 다시금 이제 시장에 탄력을 좀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사실 이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도 좀 더 정책적인 드라이버가 필요한 그런 시장이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은 거의 뭐 900포인트가 깨지냐 마냐를 걱정을 해야 될 정도로 지금 뭐 코스피가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지고서 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저조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죠. 이게 사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특히 바이오 같은 그런 기업들의 이제 시총 상위 비중이 크다 보니까 사실 뭐 지금 금리는 뭐 지금 미국은 뭐 금리 동결해서 지금 인상으로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은 뭐 올해 아직도 한 2번 정도 금리 2번 정도 올리는 게 기본적인 컨센서스고 그러다 보니까 뭐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 관심을 받기가 좀 굉장히 힘든 그런 국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코스닥 시장 전반적으로 좀 여전히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시장 비중도 워낙에 크고 이익 전망도 좋고 밸류에이션도 싸고 하다 보니까 코스피가 이익 성장도 더 좋고 밸류에이션도 더 싸고 주가도 더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좀 사실 이런 코스닥 시장을 상대적인 약세를 많이 이끄는 그런 상황으로 좀 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시장 흐름을 좀 바꾸려면은 이런 정책 변화가 좀 많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사실 올해 초에 코스닥 이제 액티브 ETF 같은 부분들이 출시가 되면서 그리고 또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을 높이겠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한번 좀 기대감을 끌기는 했었는데 그 후에 좀 다시 많이 조정을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올해 하반기에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이 코스닥 시장의 승강제 도입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스닥 시장이 지금 워낙에 이런 실적 기반이 없는 그런 기업들이 시총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재무 실적이 견고한 프리미엄에 해당이 되는 그런 우량주들 위주로 한 그룹을 나누고 또 그보다 좀 떨어지는 중간 등급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퇴출 대상으로 이제 대상이 되는 그런 하위 등급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코스닥 시장을 좀 정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에 대한 기준이 이제 좀 하반기에는 이제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래는 그게 이제 한 7월 초중에는 발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조금 이제 밀리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이고요. 지금 코스닥 상장사가 한 1,800개 정도가 됩니다. 코스피 상장사가 한 800개 정도 되는 거에 비하면은 코스닥은 지금 너무 기업들이 많이 상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그런 소위 말하는 동전주 이런 기업들은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좀 정리가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면서 오히려 코스닥에 있는 실적 견고한 이런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주들 위주로 조금 더 이렇게 수급이 좀 집중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코스닥 시장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좋은 촉매제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닥 시장에서의 이런 승강제 도입 관련된 그런 기준 발표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보면은 좀 의미 있는 시장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가지고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사실 핵심은 이제 좀 한번 요약을 해가지고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조정 큰 폭으로 조정을 겪기는 했지만 한국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승장에 있는 가장 핵심 동력인 이 반도체 업종의 호황 그리고 그에 대한 기업 이익의 상승 추세 이런 부분들은 지금 꺾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게 꺾일 것을 우려를 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강세장에서 변동성이 나타날 때는 조정이 나타날 때는 더 크게 진폭이 더 크게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도 그런 큰 진폭의 조정의 일환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미국 테크 기업들의 이 설비 투자 증가율 그 속도와 그 방향성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시장 대응을 하고자 그런 계획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그 펀드 투자하시는 고객분들도 함께 그런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들은 다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이제 좀 질문 주시면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